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말을 잘하는 3단계를 배워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3단계. 앞으로 말을 할 때 이런 3단계를 잘 따라가 주셔야 돼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고요. 결론의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근거 및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약, 결론의 핵심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언어 스타일이에요. 이게 안 되면 말을 잘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보면은 말을 중구난방으로 막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3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왜 엘리베이터 합법이라고 얘기하느냐면요. 1층에서 1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다면 그 사람한테 1시간, 2시간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절대 설득을 시킬 수 없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14층까지 올라가는 그 한 1분 이내에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만 쉽게 말하면 설득력이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을 해서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1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더더기 말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처음부터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 부연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결론 핵심을 반복하면서 행동 촉구를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회사의 회장을 만났어. 그 회장을 만나서 내가 1분 이내에 나를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꼭 적합한 사람이고 내가 입사를 해야 되고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 1분 이내에 이야기 못한다면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결론부터.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조. 자, 그러면 제가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NLP 체면 치료와 참만남 스피치 훈련을 통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피치를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긴장 떨림이나 또는 불안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소심한 성격이거나 이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이 심리적인 원인은 잠재의식에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NLP 체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훈련을 한다는 의미는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훈련을 해야만 잠재의식의 패턴이 되고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는 편안한 패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는 공감적인 그 어떤 경청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 우리가 첫 만남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LP 체면 치료와 첫 만남 스피치 훈련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 NLP 체면 마음 치유 스피치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NLP 체면 치료와 첫 만남 치유 스피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여러분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한번 오셔서 청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 느낌 어때? 싹 들어오네 머릿속에. 싹 들어오지. 뭐 안 들어올 수가 없죠. 뭐 이런 구조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마라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마라톤. 여러분, 자, 당뇨나 고혈압 또는 비만 이런 식원병이라고는 자 어떤 식사가 원인이 되어서 생긴 병, 이걸 식원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원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마라톤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어떤 스피 기능도 좋아지지만은 이 뱃살이 빠지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데요. 왜냐하면 마라톤은 온몸 운동이거든요. 그러면서 1차적인 그 에너지원이 바로 탄수화물 아닙니까? 탄수화물을 다 해소를 시켜버려. 탄수화물이 다 없어지면 우리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지방의 에너지거든요. 뱃살이 다 뭐예요? 지방이잖아요. 마라톤 하면서 이제 탄수화물 에너지가 없어졌어. 두 번째는 뱃살에 있는 이 지방의 에너지를 태워 없애는 게 바로 마라톤이라요. 마라톤을 한 일주일에 뭐 서너 번씩 10km 정도만 뛸 수 있다면은 우리 뱃살 이 지방 에너지를 다 태워 없앨 수 있다는. 뱃살이 가장 빠르게 빠질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
당뇨나 고혈압 또는 뭐 비만 어떤 뱃살을 빼기를 원한다면은 마라톤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박영복이라는 마라톤 전문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라톤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서워요.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 느낌 어때요? 맞아요. 확 오죠. 예. 확 꽂히지. 지금 제가 어떤 구조로 얘기하는지 잘 봐봐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줄 아니에요.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 구조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타이머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타이머는 1분 이내에 또는 2분 이내에 또는 3분 이내에 시간을 재놓고 그 시간 안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타이머예요. 우리는 시간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 건 많이 익숙합니다. 근데 주어진 시간 이내에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송에 보면 있잖아요. 뭐 시사토론이라든지 뭐 또는 국회의원들 그 토론하는 거 보면은 주로 한마디 말을 하면 몇 분 이내에 끝나야 됩니까? 바로 1분 이내에 끝나요. 1분 이내에. 1분 정도 지나면 마이크를 꺼버려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1분 이내에 스피치를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1분 스피치를 잘하면 5분 스피치를 잘하고 뭐 10분, 1시간 그 이상 스피치를 너무나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따라서 이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타임을 통해서 저는 1분 스피치를 충분히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오시면 이 타임을 가지고 1분 스피치로 훈련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백성희 선생님과 하는 리치클럽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 가장 짧은 기간 이내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리치클럽의 회원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리치클럽은 단돈 119만 원을 투자해서 1년 이내에 작게는 5천만 원, 크게는 사업 개주가 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혹시 119만 원을 투자해서 짧게는 6개월 뭐 또 1년 이내에 5,400을 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리치클럽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갯빵을 키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갯빵. 혼자 또는 몇 명이서 개를 한다면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을 모아서 갯빵을 운영한다면 비록 돈은 119만 원이지만 그 119만 원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NLP에서 배운 어떤 멘탈 강화나 참만함에서 훈련한 이 인간관계의 힘을 리치클럽과 통합을 시켜서 리치클럽의 개원을 모으는 개 조직을 만드는 쪽으로 힘을 한번 쏟아본다면은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자 작게는 5천에서 4억을 벌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기간 이내에 정말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또는 지금 현재 카드 빚이나 은행 빚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리치클럽의 회원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어떤 나의 비전이나 나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봅니다. 네. 이렇게. 자, 철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자,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의식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깨닫는 게 없다면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배우는 게 없다면 그 삶은 무의미할 거예요. 우리가 가난을 통해서 부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헤어짐을 통해서 만남의 소중함을 배우고 상실을 통해서 또 얻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바로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 철학을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체험 속에 그 철학적인 사고를 투영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깨달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 우리 의식이 성장하고 우리 삶이 보다 가치 있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보다 의식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철학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NLP와 체면, 제가 하는 이 첫 만남 치유 스피는 바로 그 철학적인 사고의 한 단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일요일날 이곳에 와서 계속 훈련한다면은 바로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키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배우고 싶다.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야말로 대인관계의 그 양과 질을 결정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한번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라보면 그 사람 또한 나한테 사랑을 되돌려 주겠죠? 나 또한 사랑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사랑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주고받는 이 양과 질이 커지면서 대인관계의 어떤 양과 질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 대인관계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인관계 잘하는 힘은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애정 결핍이라든지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시기 질투를 하고 왜 남들이 날 사랑해주지 않지 그러면서 막 사랑을 갈구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대인관계 잘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로지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나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사랑 안 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오로지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이해와 배려와 허용과 수용, 존중, 공감적인 대인관계의 미덕을 발휘한다는 거야. 그래서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온전히 있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만남 치유 시스템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NLP 훈련이야말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힘을 키우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바쁘더라도 꼭 나오셔서 첫 만남 훈련과 NLP 훈련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나 스스로 부자의 마인드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보다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나를 돕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다면은 부자의 현실을 끌어당길 수 없어요. 마음과 현실은 하나의 연결고리다. 이거는 이해하시죠? 부자의 마인드는 부자의 현실을 끌어당기는 이거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부자의 마인드를 만들어야만 부자의 현실을 끌어당기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나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다는 건 힘이 미약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부자가 더 많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를 돕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은 기인을 만나야 된다. 이 말. 기인.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기인을 만나야만 내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야기.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모든 사람 기인을 만남으로써 부자가 되었거나 자기 원하는 꿈과 목표를 성취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안 되지? 그럼 아직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기인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운칠기삼. 운은 70이고 기술의 능력은 30이다. 바로 그 70에 해당되는 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기인을 만날 수 있는 그 힘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따라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나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인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나보다 더 부자가 된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드는 그 기인을 만날 수 있는 운칠기삼의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